여러분 강신업TV에서 특별히 여러분께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부인 제품인데요. 알부인 좋은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번에 특허 원료를 3종이나 함유한 2090 울트라 맥스 제품입니다. 이거는 남재원 원장이 직접 개발해서 배합까지 한 제품인데요. 일단 간과 심장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고요. 그리고 혈액 공급, 단백질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삼투압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신체 회복 그리고 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력을 올려드리고 활력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피로를 싹 없애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제품이 내가 듣긴 했는데 부담스러워서 아직 접근하지 못하신 분 있죠? 자, 이번 기회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강신업TV에서 처음으로 이 알부민 제품을 선보이면서 강신업TV 특가로 말이죠. 남재원 원장님이 2+1 이렇게 또 혜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2박스를 사면 1박스를 공짜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주문만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댁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배달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 좋은 기회니까 특히 강신업TV에서 새로 여러분께 처음으로 이 알부민 제품 선보이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시작하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먹어보는 것이 100번 얘기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알부민 제품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기력, 활력 챙기시고 그리고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소년보 목사를 구속한 판사가 과거 이례적인 이력이 발견돼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소년보 목사에 대한 구속 이유가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거였거든요. 이제까지 말이죠, 잡범 빼놓고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목사를 도망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구속한 예는 없습니다. 정치인, 유명한 사람, 얼굴이 팔린 사람,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러면 부산이니까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갈지 모른다? 보통 말이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데 그렇게 핑계를 대가지고 구속을 시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말이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사건이거든요. 교육감 선거에 나갔던 사람을 교회로 불러가지고 대담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응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보고 들었고 그 영상이 유튜브에 그대로 있고, 증거라는 게 뭐 인멸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참아 못하는 거야. 참아 양심이 조금 있나 봐.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도망갈 염려가 있다. 야, 근데 이분이 같은 교회에서, 부산교회에서 30년 넘게 거기서 사역을 해왔다 이거예요. 거기서 먹고 잔다 이거예요. 목사님들은 보통 사택이 교회 근처에 있거나 안에 붙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집이 따로 없고 거기에 방 한 칸 들여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사역한다 이거예요. 지금 소년보 목사도 그 교회에서 먹고 잔답니다. 아마 그 사택이 있는가 봐요. 근데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어디로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그런데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을 시켰어. 그러니까 너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판사의 과거 그러면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 보자. 과거에도 똑같이 했는가?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갖고 이렇게 구속을 시켰는가? 과거에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을 시켰는가? 과거를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전혀 이상한 판결을 했더라 이거예요. 8년 전 북한 찬양물 국보법 위반에는 집행유예 선처를 줬다. 전부 다 여러 사람을 갖다 집행유예 선처를 줬다는 거야. 국보법 위반 사건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전원 선처를 주더라. 그런데 33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목회한 손현보 목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시키더라. 국가안보 범죄는 집행유예,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는 집행유예, 선거법 위반은 구속. 이거 뭡니까? 그러면 이 판사의 성향이 나오는 거지. 아니, 성향대로 판결합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지 성향에 따라서 판결합니까? 그럼 판사 때려치워야지.
부산 세계로 교회 소년부 담임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손 목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과거 북한 찬양물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고인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선처했던 사실이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30년 넘게 한 예배당에서 목회한 목사에게는 도주 우려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나는 국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자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손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한 엄성환 부장판사, 부산지법의 엄성환 부장판사. 이 양반은 부산 쪽에서 계속해서 향판인데 8년 전인 지난 2017년 북한 찬양물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고인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답니다. 당시 이 엄 부장판사는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고려 연방제 통일방안 등이 담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던 부산 청년 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9명과 한의대생 3명 등 12명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북한 주체사상, 대남혁명론, 고려 연방제 통일방안, 이거 완전히 빨갱이 아닙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전원 집행유예를 해줬다는 겁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사람들은 검찰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북한의 통일방안을 정리한 우리식 학습교재 6권 총,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소개한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 북한식 사회주의 달성을 위한 고려 연방제 통일방안을 담은 활동가를 위한 통일론 초안 등을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고 이걸 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통일방안, 그러면 주체사상, 대남혁명론, 이거를 갖다가 정리해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뿌리기 위해서 그런 교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뿌렸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나라를 갖다가 위험하게 하는 행동입니까? 또 접속이 금지된 북한이 운영하는 대남 선전 사이트 구국전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 서적을 입수한 뒤에 이거를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좋은 참고서로 포장해서 미화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책을 갖다 내려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그걸 가지고 미화해가지고서 말이죠. 대남혁명을 하려고 했다. 또 김일성 회고록, 세계와 더불어 등 이적 표현물을 주거지에 소지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서 배포를 했다. 엄청난 이적 행위잖아요. 검사 관계자는 비공개 카페나 이메일 등을 통해 초안을 주고받았으며 한의원과 사무실 등에서 만나서 공동 제작과 수정 작업까지 했다. 완전히 빨갱이네. 하지만 엄 부장판사는 공무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국가 안보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주고서 이번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속, 이거는 형평성을 잃은 정도가 아니죠. 엄 판사는 말이죠.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리 손 목사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33년간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며 숙식도 거기서 했대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게 주거지 뭡니까? 불구속사가 대원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속을 시켰다는 겁니다. 뭐가 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 가능성 이것도 없고 도망도 없고 사실 재질도 중대하지도 않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속을 시켰다는 거야.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손 목사의 경우 증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사실관계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부인하는 것도 아니야. 범죄가 중대해서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영장 발부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봐도 도저히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A 변호사는 말했고요. 또 B 변호사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범죄에는 집행유예를 내리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구속을 택한 것은 형평성 이런 판단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교수 이호선 교수는 뭐라고 말했냐. 자,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번 사건은 구속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회자가 특정인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과연 불구속 원칙을 깨고 구속까지 해야 할 사안이냐. 정치 현수막으로 사실상 상시 선거운동을 벌이는 국회의원들과 비교해도 이중잣대가 명확하다.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화를 초래하는 거다. 스스로 정치화를 초래하고 있다. 스스로 정치 속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 발부와 양형 선고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셈인데 사법적 판단이 정치 사회적 상황에 좌우된 거 아니냐. 이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야말로 공권력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가 스스로 지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구도 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 저거 좌파판사? 아, 좌파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똥통속으로 집어넣는 거야. 이제 앞으로 판사 누구도 뭐 존경하거나 존경하는 판사님 웃기는 개소리 되는 거야. 검사도 과거에는 존경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검사가 사실 말이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의혹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검찰청이 해체되는 그런 경우까지 갔는데, 물론 검찰청 해체는 잘못된 거지만 사실은 검찰이고 법원이고 간에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권위를 스스로 지키는, 신뢰를 스스로 지키는 이런 걸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검찰청을 지켜줘야 돼요. 물론 저것들이 뭐 이미 쪼개기로 했는데 저것들 잠시 그러는 거고 우리가 집권해서 다시 돌리면 돼. 돌리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니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다시 정부조직법 바꿔가지고 검찰청 부활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해야지. 다음에 검찰청 부활시킬 때는 확실하게 검찰도 자기의 신뢰를 받도록 해라. 사법부도 마찬가지야. 그러다가 해체된다니까. 저러다 해체된다니까. 권위가 없으면 아무 존경도 못 받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사람도 어떤 기관도 존경 위에 존재하는 거야. 존경을 받아야 존재하는 거야. 공산주의 사회, 전체주의 사회는 총구, 폭력으로 존재하는 거야, 권력이. 근데 이 사회가 이제 폭력으로 존재하는 사회로 가면 좋겠어? 그렇게 돼가지고서 저 일당 독재 말이야. 저 민주당 독재 되면 좋겠어? 그러니까 판사들도 정신 차리라 이 말이야. 좌파 판사, 당신이 말이야 좌파 판사 아무리 해봤자 나중에 일당 독재 되면 판사라는 자체로 그냥 숙청 대상이야. 판사를 지냈다는 자체로 숙청 대상이야.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냥 숙청 대상이야. 부르주아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정말로 정치인들도 우리 전부 다 정신 차려가지고 저 좌파의 저 난동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판사 중에서도 이 난동 판사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다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소년부 목사 구속 사태는 정말 다른 사건과 비교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북부법 사건은 저렇게 말이죠. 솜방망이 처벌하시면서 어떻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말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말이죠. 그래서 더 멀리 이렇게 더 높게 비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신업 TV에 대해서 좋아요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구독 주시면 더 좋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